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위안부 할머니 마포쉼터 관리인 손영미 씨 죽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과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손 씨에 대한 이상 징후를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 윤미향 의원의 보좌진 중 한 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에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윤미향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동문서답, 유체이탈화법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초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서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마포쉼터 관리소장 손영미 씨의 죽음과 관련해서 왜 죽었을까 이런 것들이 의문인데 1차적으로는 손 소장의 어떤 죽음이랄까 또 이상징후를 제일 먼저 신고한 사람이 윤미향 의원의 보좌진 중에 한 명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죠. 원래는 무슨 그 직장 동료다. 예. 그래서 자기가 전화를 해보니까 안 받아서 신고했다고 그러는데 뒤늦게 지금 알려진 것은 보좌진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6월 6일 날 오후 10시 35분에 119로 아까 말씀하신 손영미 소장이 이제 사망을 이제 했는데요. 그 전화를 한 사람이 결국 전에는 이 손영미 씨의 직장 동료라고만 밝혀졌는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현재 국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고 또 이 윤미향 씨 보좌진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영미 씨는 2004년에 윤미향 의원 그 당시는 정대 간사였을 것 같아요. 예. 만나 가지고 이제 그 마포 쉼터 만나서 그 후로 계속 활동하다가 마포 쉼터의 소장으로 일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산에 살던 사람이 마포 쉼터에서 와서 살면서 지금 알려지기로는 그런 종교 문제라든가 가족과의 어떤 연이랄까 연락 관계도 끊으면서 그냥 그쪽에서 전적으로 이렇게 살고 그랬던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일이 있어도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연락을 평소 취했다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윤미향 의원의 보좌진 중 한 명이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흔히 무슨 일을 신고를 할 때는 오랫동안 행방이 불명이라든가 뭐 연락을 안 받을 때 신고하는 건데 이 보좌진이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왔고 지금 연락을 안 받은 게 그날 오전부터 저녁까지 정도, 한나절 정도예요. 예.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신고를 합니까? 그런 게 좀 이상해요. 보통은 뭐 경찰에 이제 실종 신고라든지 가족들 간에 수소문을 하고 한 2, 3일 동안에 만약에 이제 찾지 못하게 되면은 경찰에 일단 이제 실종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보좌진 중 한 명이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파주 아파트에 가봤다는 거예요, 오후에. 아니 그러니까 연락 안 된다고 아파트 그 먼데 파주까지 쫓아가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찾아가보고 문을 열어보니까 뭐 인기척이 없으니까 바로 소방서에 119로 소방서에 신고를 했다. 이게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 그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그 이 보좌진 중 한 명이 남자 동료 한 명과 함께 이 손영미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오후에 찾아가봤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제 보좌진이 이제 21대 국회가 출발하고 지금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거기 지금 보좌진도 다 짜여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일이 많죠. 더 일이 많고 이제 의정 활동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지금 이제 준비하느라고 바쁠 텐데 왜 파주의 아파트까지 낮에 오후에 찾아갔으며 또 밤에 한 10시 35분에 신고를 했는지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윤미향 이제 지금 의원이 됐죠. 윤미향 전 이사장이 문제가 되고 또 마포쉼터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고 또 돌아가신 손영미 씨가 그동안에 간사로 또 쉼터 소장으로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부 뭐 회계 문제라든지 내부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상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좀 보좌진을 통해 가지고 동향 파악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좀 관리를 해가지고 예. 나중에 뭐 검찰에서 조사가 갈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조금 뭐 입마감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또는 말 맞추기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보좌진이 상시적으로 수시적으로 계속 연락하면서 상황이 어떠냐 동태 파악에 나섰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뭐 지금 서 교수님 말씀이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측을 하는 것이지 뭐 사실로 밝혀진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손 소장이나 숨진 윤명호는 언니 동생 하면서 한 16년 정도를 같이 생활을 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동지나 다름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명원의 모든 어떤 내막이랄까 그런 것들은 아주 소상히 알고 있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윤명원은 원래 당초에는 그 손 소장의 죽음이 검찰과 언론 탓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검찰은 압수수색만 한 거고 언론도 안성 쉼터를 뭐 범죄 소굴인 것처럼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주로 보도했지. 마포 쉼터는 더 이상 보도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보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이미 거기에 필요한 서류들, 정대협과 정의용 관련 서류들만 압수수색한 거기 때문에 언론이 거기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할 이유도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윤명원과 이런 손 소장 간의 관계로 볼 때 이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고 그러면은 그런 일반적인 합리적인 추론을 한다면 윤명원 입장에서는 자기와 관련이 깊었다든가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든가 또 뭔가 좀 내 흑막을 잘 알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마크맨을 붙여놓잖아요. 그건 뭐 어떤 기업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무슨 일이 생길 때는 다 그렇게 붙여놓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것은 안모 뭐 비서관 5급인 예. 것 같아요. 직장 동료라고 한 것 보면은 이 안모 비서관이 정대협 언론 홍보 담당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안모 비서관이 상식적으로 추측을 해볼 때는 이 숨진 손 소장을 윤명 사건이 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마크를 하고 관찰을 했다고 봐야 하고 예. 또 하나 그렇게 파주까지 바로 쫓아간 것을 보면은 뭔가 본인도 이상 징후를 미리부터 좀 감지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뭐 나중에 좀 더 이제 뭐 조사를 거쳐서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안모 비서관이 이 그 돌아가신 손영미 씨와 상당 부분 정대에서 같이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안부차 또는 우리가 사람이 인간관계에 의해 가지고 뭐 전화를 한다라든지 이런 거는 뭐 하루 이틀 한 2, 3일에 한 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본인이 남자 동료와 함께 뭐 현장을 아파트를 직접 찾아간 거고 또 밤에 뭐 갑자기 우리가 119에 신고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급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그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를 해야지 이런 상황이라고 119에 전화를 해가지고 119에서 출동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상을 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 이건 뭔가 낌새가 이상한데? 이런 느낌들을 갖고 있을 때.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팩트, 사실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119에 신고를 했다. 그거는 뭔가 조금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저는 통상적으로 어떤 범죄 행위라든가 예를 들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가능성도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경찰에 신고하는데 소방서에 신고한 것도 저는 조금 이상은 해요. 예. 뭐 그런 일이 안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소방서라는 건 문만 따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같이 이제 경찰까지 또 소방서에서 하면서 같이 참여는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좀, 통상적이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들도 무슨 범죄 혐의가 있다든가 무슨 그런 게 있으면 바로 경찰한테 신고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윤미향 의원 보좌진들 중에서 같이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이 뭐 이제 여러분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이분들이 같이 일을 하게 되면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활동을 함께 해왔던 동지적인 의미에서 함께 활동해왔기 때문에 본인이 보좌진과 함께 일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뭔가 그동안에 스캔치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 동료들을
서로 감싸기 위한 그런 부분 측면도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윤미향 씨도 뭐 고소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뭐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본다면은 윤미향 의원이 검찰에 나가서 어떤 예상되는 질문에 어떻게 대응하고 네.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결국은 가장 가까이서 일했던 이 보좌진들을 제일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런 한 측면에 봤을 때 주요한 당사자였던 그 손정미 씨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자기들이 그 변론하고자 하는 진술의 내용에 정확하게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거나 또 해주기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숨진 손 소장이 이거는 뭔가 말못할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검찰 압수수색으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검찰 측에서는 그분에 대해서 소환을 요구한 적도 없고 통보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검찰에서 아무런 어떤 액션이 없는데 힘들 이유는 없잖아요. 또 아무런 죄가 없다 하면은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 왜 힘들다고 했을까요? 나는 그것도 뭐 좀 검찰 이상해. 압수수색이 있고 나면은 심정적으로 조금 이제 힘들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과장해가지고 윤미향 씨가 나와가지고 언론과 그 다음에 검찰을 탓하면서 언론의 과잉 취재와 과잉 보도 그 다음에 검찰의 압박 심리적으로 굉장히 컸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본인이 앞서서 네. 추론을 해서 설명을 다 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 속에 싹 숨어버렸어요. 예, 그것도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손 소장과 관련된 것은 이순덕 할머니가 아마 2016년인가 그렇게 사망을 하셨을 거예요. 그때도 예를 들면은 법인 계좌도 있습니다. 또 윤미향 씨가 자기 개인 계좌로 이렇게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손영미 씨 또 계좌를 이용해서 그 할머니의 장례 후원금을 받았어요. 예. 그런 것도 지금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손 소장은 가서 검찰에 가서 어떻게 해명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물론 뭐 깨끗하게 썼을 것으로 윤 의원 측은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믿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 검찰에서 아마 계좌 추적도 할 거고 다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압수수색 이후에 힘들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한 거 아닌가 하는 추측이 됩니다. 예. 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제 부검 결과가 1차 소견으로 나왔는데 뭐 이제 손 씨 손목, 배 등에 자해 흔적이 있고 스스로 목을 매 이제 숨진 것 아니냐 이렇게 1차 소견이 나왔는데 이것도 조금 뭐 괜찮은 부분인데 뭐 손목이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데 상처가 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 뭐 이렇게 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에 이런 분들이 고민하다가 이제 방식을 과연 이렇게 할 거냐. 왜냐하면 이제 이분 뭐 연세가 이제 만 60세 예, 그러시더군요. 상당 부분 이제 혼자서 이 위안부 할머니들 돌보면서 살아오셨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이렇게 아무리 마음이 심약해지더라도 뭐 올바르게 굉장히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 같은데 극단적인 선택을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심도 남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 부검 결과가 왜 그렇게 했을까 또는 정말 그렇게 했을까 이런 데 대한 의구심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과수에서 부검한 내용은 이제 손이라든가 배에 어떤 흔적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해 흔적이 있다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손목을 뭐 좀 어떻게 동맥을 잘라본다고 할지 배를 어떻게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목을 매서 숨진 걸로 밝혀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런 때도 통상적으로 보는 검찰이 같이 이렇게 하는데 검찰은 부검에서는 제외를 시켰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유서도 없어요. 통상적으로 보면 뭐 유서라도 하나 남길 거 아니겠습니까? 또 윤 의원한테는 다른 건 몰라도 16년을 자기 모든 인생을 걸어서 헌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그러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통상적인 사람 같으면 뭐 아무리 짧은 글이라도 하나 남기고 가는데 그게 없어요. 예. 그러면 결국 포렌식
이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서 그게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그동안에 어떤 문자들이 오고 갔는지 이게 이제 제대로 밝혀져야 하는데 예. 저는 뭐 경찰을 믿습니다만은 근데 좀 찜찜한 게 있어요. 경찰이 과연 윤미향 이 사건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파헤칠 것인지 그렇게 봅니까? 경찰은 워낙 그냥 권력 눈치를 많이 보니까. 예, 일단 이제 조사는 하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근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로까지 갈 거냐, 아니면은 뭐 적정을 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을 거냐,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물론이죠. 지금 드러나 있는 국민적 의혹이라든지 국민의 관심사, 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는 좀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사안은 이제 검찰에서 하고 있지만 예. 손 씨의 죽은 것과 관련된 거 왜 죽었느냐? 예. 이 원인이 뭐냐? 어떤 심리적 압박 때문에 그런 거냐? 윤미향 의원이 주장한 대로 검찰과 언론 탓이냐? 이건 밝혀야 하거든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미필적 고의라는 뭐 그런 말이 여기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압력을 가하고 되게 무슨 큰 기업이라든가 회장들 무슨 이런 사법 사건이 나면은 예. 뭐 측근이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가 또 총대 메고 감옥에 간다든가 그런 일도 많이 있었거든요. 보면은 이제 원인이 다 제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 선택하기 전에 누가 심한 자극적을 말을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진짜 그 신체적인 뭐 약간의 뭐 위해나 충격을 줬다라든지 그럴 경우에 이렇게 하지. 우리 지금 이렇게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봉사를 해온 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윤미향 씨 밑에서 이런저런 구전 일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그 순수성을 본다면은 본인 스스로 큰 자극, 외부의 압력 없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 그거는 그리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가족과도 거의 절연하다시피 하면서 거기 쉼터에서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이면은 예. 가족한테라도 예. 뭐 모르겠어요. 그 가족 관계는 모르니까 뭐 자식들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사람한테라도 뭔가 한마디를 남기는 게 일상적인. 특별히 이제 본인이 모시고 봉사했던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 아직도 살아계신 분, 돌아가신 분들도 많지만 살아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길어놓고 할머니도 예. 지금 살아 계시죠. 그럼 있잖아. 이제 그분들한테 뭐 최소한의 뭐 어떤 심정적 고백이랄까, 마음의 어떤 뭐 괴로움이랄까 이런 것들을 토로를 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정말로 자기 친부모님 이상으로 그렇게 모시고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아, 할머니 이런 걸로 정말로 어머니 힘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라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괴로워서 선택하기 전에는 윤미향 씨에게는 막 이런 방구를 안 하더라도 예. 할머니들 앞으로 평생을 뭐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사시다가 나중에 그럼. 뭐 하늘나라에서 만나요. 같이 만나죠, 그랬던 그런 거. 이야기를 예. 하게 되게 있거든요. 예. 사실은 길원옥 지금 할머니가 생존해 계시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할머니가 좀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길 할머니한테 가서 무슨 얘기했더냐고 물어볼 수도 뭐 그 경찰도 그러겠지만 뭐 결과적으로 경찰에서 그런 부분은 수사는 사실은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뭐 또 하나는 윤 의원이 아까도 얘기한 대로 검찰 언론 탓을 하면서 아주 오해라는 모습을 보였고 아무래도 언론인 입장에서는 뭐 윤미향 의원 자체의 문제도 지속적인 관심사이지만 이렇게 갑자기 쉼터 소장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윤미향 의원실에 기자들이 아무래도 몰려가서 어떻게 된 거냐 뭐 물어보려고 가 있을 텐데 그런 거 답도 안 하고 나 죽는 모습 찍으려고 기다리느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과연 아무리 좀 감정이 격앙됐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막말을 해도 되나요? 예. 지금은 본인이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심심한 조의와 위로를 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손정미 씨가 정말로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고생이 많았는데 정말 안타깝고 슬프다. 내가 그분을 정말로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어떻게라도 잘 돌봐주려고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본인 중심으로 감정을 그렇게 기강하게 드러낸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기적이고 이 상황의 맥락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검찰 언론 탓보다는 더 다른 탓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윤명호는 이 손흥민 씨 죽음 뒤에 자기의 책임을 딱 숨겨버리는 그런 좀 뭐 비겁하달까? 뭐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측면에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이 상황을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사용할 네.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손흥민 씨가 언론과 검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이 있는데 앞으로 언론, 검찰, 나한테 대해서 제대로 해라. 언론도 나한테 대해서 정중하게 정제된 보도를 하고 검찰도 함부로 나한테 대해서 칼을 들이대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언론과 검찰 탓하면서 자기 방어막을 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어쨌든 손흥민 씨의 죽음의 진실과 윤명옥의 실상은 검찰과 경찰에서 밝혀주기를 기대를 하고요.